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이호석의 아이디어입니다. 얼굴 나오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플이 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금리가 크게 급락하거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고요. 매크로 변수가 변화가 없었는데 주가가 오른 것은 주식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크로 변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물가 우려, PC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 우려도 계속됐고요. 그러면서 하락했지만 장 중반으로 갈수록 계속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움직임을 보였고 다우는 1.6, 나스닥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역시 애플이었고요. 애플이 6.9%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8%, 구글 3%,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이 가장 주목받을 만 했었고요. 실적 나온 이후로 주가는 3조 달러 도달했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시장 매크로 환경 덕분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잘 버티다가 실적이 나온 이후로 급등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전일에 10% 이상 하락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도 실적이 잘 나왔고 애플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테슬라는 10% 빠지고 애플은 오르냐? 물론 이제 실적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점들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뭐 정확한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둘 다 좋았고요. 둘 다 좋았는데 밸류에이션이 워낙 이거는 PSR 기준인데요. 애플이 7배, 테슬라는 18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표현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레벨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외부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테슬라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비싼 상황에서 지금 매크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추세적인 하락인지 아닌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제 이제 김규식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 그죠? 경제적 해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를 혹시 이런 매크로 환경 때문에 변화가 생겨서 다른 애들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와 올랐다, 와 빠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단에서 혹은 시장 전체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당 금리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축소됐습니다. 2년물 금리는 1.17%고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그래도 한 3bp 정도 하락하면서 1.17%입니다. 이 두 개를 뺀 장단기 금리 차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는 0.6%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장단기 금리 차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좀 불안해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0.6%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0.6%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도 1년은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곡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는 이번 주가 진짜 역대급 상승이었고요. 역대급 달러 강세. 그런데 어제는 이제 소폭 진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핀비지에 나온 것처럼 암호화폐도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일단 커런시 부분에 비트코인이 어제 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000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게 이제 이더리움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8.4% 상승했고 여기 이제 솔라나나 루나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USDT, USDC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달러랑 패깅돼서 1달러랑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UST가 1달러 이하로 거래돼서 이게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보면은 암호화폐도 그냥 다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커런시로 역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 익스체인지 토큰으로서의 역할, 밈도 따로 있네요. 디파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기가 있고 막 그렇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폴 크루만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금융 당국도 이해 못하는 금융 상품은 대중 보호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과거에 서프라임 사태를 연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 글쎄요 맞는 말이 또 있죠. 왜냐하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대됐고 그러면서 대중이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붕괴가 오니까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일면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도 이제 규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된다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규제되지 않는 그런 금융 상품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암호자산 모든 자산이 사실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먼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김기주 변호사님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연휴 동안에 쉬신 동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1월 달부터 10%나 하락했는데 10%나 하락한 가장 큰 이유 뭐냐 그러면 당연히 연준이서 태도가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매크로 변수. 이건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바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화두를 던져주셨고 이 얘기를 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제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얘기는 커밍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